저희가 그 문자열을 이렇게 다룰 때에 어떤 특별한 기호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내서 각각 따로따로 이제 분할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다시 조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조립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서 저렇게 이제 쓰실 수 있으신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배열을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도큐멘트를 이용하시면 이제 그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이제 그게 쉽게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전에 도큐멘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바 도큐멘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브라우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셔야 될 내용은 그 자바 lang 안에 자바 클래스 중에서 스트링이죠. 스트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트링을 클릭해 봅니다. 스트링 클래스를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쪽에 컨스트럭터 말고 메소드 쪽을 한번 보시면 메소드 쪽을 보시면 저희가 그 이 밑으로 휙 내리시고요. 밑 내려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메소드 중에서 얘를 잘라내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잘라내자는 스프릿이라고, 영어로 스프릿입니다. 스프릿이라고 해서 얘네 해당되는 것을 어떤 특정한 형식에 맞춰서 이제 잘라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여기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스 이런 것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 전에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스 말고 리프레셔 스프릿 해가지고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집어넣으면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데이터가 여러 개 생기니까 배열을 만드는 것을 이제 스프릿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문자열 한 개인데 예를 들어서 대시가 한 개 들어가 있으면 대시로 여기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배열 처리를 해서 배열로 만들어주는 이런 처리가 이제 스피릿입니다. 그 요게 있고요. 스피릿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보셔야 될 게 조인이라고 있습니다. 묶어준다. 조인이라고 있어서 그 앞에다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앞에다가는 이제 특수한 조인에서 연결할 수 있는 문자열이나 캐릭터 이런 걸 넣어주시고요. 캐릭터 시퀘어스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열, 이터레이터블 뭐 써 있으니까 뭐 배열이나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걸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이제 그 이거를 대시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스트링으로 쓰시면서 대시를 이용해서 그 이어붙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제도 잘 나오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고 애드 가지고 더한 다음에 얘를 조인해 가지고 대시로 조인하자라고 쓰시면 대시로 조인이 돼서 이런 문자열을 받아보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조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리면 한 가지 더 보시면, 다른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보시면 이제 그 올 대문자, 올 소문자, 그 투 로우케이스, 투 어퍼케이스 이런 것도 자주 씁니다. 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별 없이 저희가 쓸 때 이제 투 대문자, 올 대문자는 투 어퍼케이스, 투 로열 케이스, 투 어퍼 케이스 이런 걸 이용하시는데, 지금 투 어퍼 케이스 올 대문자로 만들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문자로 치더라도 그 아이디는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들 때 투 어퍼 케이스 이런 것도 많이 쓰게 됩니다. 트림이라고 있습니다. 트림이라고 있는데, 트림은 여기 보시면 이제 공백 문자,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있는데 흰 공백 문자를 지운다. 리무브드. 아무거나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리딩 앤 테일링 돼 있으니까 트레이닝 돼 있으니까 그 리딩이 앞에 있는 거고요. 트레이닝이 맨 꼬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붙어 있는 공백을 지울 때 사용하는 게, 중간에 공백은 아니고요. 앞뒤에 있는 공백을 지울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트림이라고, 저희가 이제 트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앞뒤 공백을 잘 지워서 써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 예제를 만들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거를 쓰실 거냐면, 저희가 이제 분할, 특별한 구분자로 분할을 해서 여러 데이터로 만들기 배열로 만들 겁니다. 한 개를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스트링인데요. 포스트 우편 번호입니다.
전화번호로 3개, 포스터는 2개밖에 없으니까 전화번호로 하겠습니다. 뭐 핸드폰 번호 이렇게 해서 TEL 쓰시고 010-5873- 6324 6324-5873.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막 집어넣는데요. 저한테 핸드폰 오는 거는 대출, 은행 이런 데서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 주로 유튜브에다 직접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저런 건 어떻게 해요? 얘는 왜 안 돼요? 이러면서. 그러면 또 저한테 그게 알람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고 뭐 이렇게 오갈 때는 핸드폰으로 직접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제가 모르는 오류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버전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쨌든 뭐 TL이라고 썼는데 얘를 이제 스트링으로 이제 만들면서 스트링으로 받아내겠습니다. 스트링 배열 여러 개가 나올 거고요. 배열. 그래서 여기다 TLS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꼬로 쓰시면 TL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TL을 이제 분할합니다. 점 쓰시고 스프릿. 문자열의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TL 자체가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안에 스피릿이라는 게 생성이 된 거예요. 스피릿 이렇게 쓰시고요. 엔터 치시면 이제 뭘 가지고 구분할 거냐면 대시를 가지고 구분할 거예요. 이렇게 대시. 세미콜론 찍습니다.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찍어보는 거죠. arrays to string 이렇게 쓰시고요. to string 써서 사용하시고 데이터는 TLS 이렇게 해서 문자를 전부 다 찍어보자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얘를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보시면 010-6324-5873 이렇게 해서 잘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배열로 통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쓸 수 있다. 그 요런 거는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세팅을 할 수 있죠. 주로 DB에는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화면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0번째, 얘가 1번째, 얘가 2번째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냅니다. 핸드폰 번호가 잘못 그 기재가 되면 이게 세 개로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0개나 뭐 이렇게 1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랭스를 구해서 랭스가 3이면 그 앞에 거는 이제 지역 번호, 두 번째 게 이제 국번, 뭐 지역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하고 다 나눠 가지고 입력을 하면 이걸 나중에 조인해 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DB에는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통 이제 DB에 저장할 때는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저장하게 되고 저장된 걸 꺼내 가지고 화면에다가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찍게 되니까 화면에서는 저렇게 이제 그 분할된 텔스 뭐 이렇게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세팅해서 수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특별한 구분자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콤마가 반복문하면 콤마가 생긴다 이렇게 썼는데 콤마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구분자로 뭘 할 거냐면 구분자로 이어서 한 개의 문자로 만듭니다. 한 개의 문자로 만들기를 할 건데요.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저희가 텔스라고 배열을 이렇게 한 개씩 구분해서 한 개씩 넣었잖아요. 얘를 이제 대시를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게요. DB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 화면에서는 이렇게 받아요. 010-6324-5873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배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배열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뭐 텔스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시소를 이용해서 그냥 텔스 이렇게 찍으시면 얘는 한 번 더 찍을게요. 한 번 더 찍으시면 얘가 이제 그 화면에서 입력받을 때는 이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화면 입력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얘가 배열로 세 개로 구분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 사용하게 돼서 그냥 이제 한 번 더 찍었으니까 그냥 한 개 더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화면으로 입력을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이제 그 DB에다 저장을 하시려면
DB에다 저장을 하시려면 이걸 한 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시를 이용해서 한 개로 만들어야 돼요. 폼은 돌리면 되겠네요. 랭스만큼. 근데 폼은 돌리지 않더라도 그 스트링에 보면 join이라는 게 있습니다. join. 그래서 그 TEL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DB에 저장하는 TEL 이꼬로 쓰시고요. 그 스트링에 보시면 스트링에 보시면 뭐 점 쓰시면 join 이런 게 있습니다. join 이런 게 있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연결할 거는 이제 이렇게 대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먼트 요소해야 될 거는 이제 이터레이터가 되는 건데 저희가 TLS 뭐 이거 이터레이터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TL을 찍으면 TL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010-6324-587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한 가지 더 예를 주시면 이제 점수 배열을 이제 한 개로 리스트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점수 배열을 그 한 개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하기를 한번 해보시면 그 점수니까 인티저 배열이면 되죠. int 배열 스코어스 뭐 이렇게 쓰겠죠. 이꼴은 써주시고요. 지금 위에 이 콤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콤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맨 처음에 100 콤마 뭐 90 콤마 뭐 85 콤마 뭐 95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갔다 세미콜론 그 얘를 문자를 이용해서 뭐 콤마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를 해서 이제 출력해 보자. 그 어레이스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어레이스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어레이스 점뭐그 toString을 이용해서 toString 이용하시고 뭐 스쿼스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찍으시면 그 이게 콤마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잘 해서 대괄호가 될 것 같으면 얘가 형태가 배열 출력하기면 형태가 이미 픽스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면서 이제 그 구분자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대괄호가 돼갖고 물론 이런 것도 그 투스트링 어레이스 투스트링을 한번 도큐멘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물론 구분자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도큐멘트를 잘 찾아보시게 돼요. 그러나 저희가 스트링이라는 걸 그 스트링에 해당되는 이제 그 해당되는 이런 구분자를 이용해서 이어붙이기를 하자라는 조인을 사용하시면 좀 괜찮다 이거죠. 데이터라고 써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데이터 얘는 10, 20, 30, 40인데 나중에 요거 데이터를 가지고 10, 90, 100, 90, 85, 95 이렇게 이제 나오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그 스트링에 점 조인이라는 걸 이용하시기로 했으니까 조인 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붙일 그 사이에 들어갈 기호는 콤마입니다. 콤마에다 블랭크 한 개 더 띄게요. 블랭크 한 개 더 띄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어붙이기를 할 거는 스코어스입니다. 스코어스 이렇게 사용하시고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세미콜론 찍으시면 이게 보니까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인이 지금 보니까 조인 나 어플리케이션 아규먼트 스트링 문자열은 캐릭터 시퀀스 타입 소시스 또 캐릭터 시퀀스로 바꾸겠냐고. 아까 전에 왜 위에 거는 별인데 한 글자 콤마 이게 캐릭터 시퀀스에 해당되는 것만 가능한데 얘는 TL이 스트링으로 구분됐고 얘는 인티저로 써놨네요. 인티저 아깝네요. 문자열은 조인해서 붙일 수 있는데 얘가 문자열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타깝네요. 조인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려 했더니 이제 사용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그 문자열로 바꾸면 되겠죠. 문자열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자열로 바꾸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폼문하게 돌려서 그 스트링 배열이고요. 스트링 배열입니다.
그 랭스만큼 잡아내면 되죠. 스트링 뭐 스코어스 이렇게 한 개 잡으시고요. 그 인티저 배열인데 아니 스트링 배열에 해당되는 건데 배열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개수만큼 잡습니다. 그 스트링 new 해가지고 스트링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생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배열의 개수는 이제 스코어스의 스코어스.length 크기만큼 잡아주시면 되죠. 그럼 집어넣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한 개 돌려서 그 int 쓰겠습니다. int 한 개씩 스쿼스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씩 받아올까요? 한 개씩 받아와도 되고, 근데 이제 한 개씩 받아오면 이제 스트링에 집어넣으니까 인덱스를 쓰겠습니다. i는 0부터 세미콜론. i가 적다. 랭스를 쓰니까 스쿼스에 스쿼스.랭스를 이용해서 세미콜론 i 플러스 써주시고 이제 str 스트링의 스쿼스의 배열에다가 i 여기다가 이제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쌍따옴표 찍고 플러스 뭐 스코어스의 배열 i를 이렇게 문자열 이어붙이게 돼서 문자열로 만들었죠. 그럼 얘는 이제 스코어스가 아니라 str 문자열 스코어스로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그 이렇게 쓰시고요.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여기 이거 찍지 않았네요. 데이터를 실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90, 85, 90 이런 식으로 해서 콤마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포문을 돌리게 되면 저희가 한 개 찍고 인덱스 번 한 개 찍고 콤마 찍고 뭐 블랭크 찍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여기 맨 끝에 있는 거에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조인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문자열로 한 개 만들어줘야 되나요?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데이터를 이어붙이기 여러 개의 데이터죠. 점수 여러 개의 점수 데이터 이제 초기 값 세팅을 해서 선언하고 초기값 세팅을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문자를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자열로 만들기 위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저장하려는 변수 선언한 거죠. 변수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다. 초기화. new에서 초기화가 아니라 변수 생성, 선언과 생성 해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를 문자로 변환한 거죠. 변환해서 이제 그 저장해 놓죠. 저장을 해서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그 스쿼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한번 찍어봤고요. 찍어서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조인한 거죠. 요게 이제 그 문자열의 조인 해서 그 중간에 특수 문자를 집어넣은 건데 콤마 그다음에 한 칸 띄기 뭐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거는 중간 사이에 데이터 사이에 특수 문자열 넣기. 특수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문자열입니다. 정해진 문자열 넣기를 해서 넣으시고 얘를 찍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저희가 콤마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게 그 조인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인이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이제 쓰셔야 됩니다. 사용해서 그 스쿼스 가지고 바로 그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그 포문을 이용해서 포문을 이용한 이제 출력 문자열 만들기. 데이터에다가 맨 처음에 그 문자열을 일단 비우겠습니다. 문자열 다 비워놓고 그 위에 문자열이 이미 있기 때문에 비우지 않으면 이제 그 문자열 뒤에다가 이제 추가가 되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 포문을 이용해서 그 i 이고로 0부터 이제 i가 적다. 스코어스.length 랭스보다 적다. i 플러스
그 이렇게 써가지고요. 데이터에다가 플러스 이꼬로 계속 이제 데이터가 문자열이니까요. 문자열이니까 그 어떤 데이터를 플러스를 하면 이제 문자열 이어붙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스에 이렇게 데이터에 해당되는 인덱스 번호 i 그 향상된 폼은 쓰셔도 될 건데 그랬어요. 쓰시고 거기다 플러스 쌍따옴표 찍고 이제 콤마를 찍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콤마를 찍어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찍으면 맨 마지막에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시면 그 요게 맨 마지막에 콤마가 이렇게 붙는다 이거죠. 요게 이제 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맨 처음에 드렸던 요거 콤마가 붙는다. 맨 마지막 콤마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자를 제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서브스트링을 해서 자, 마지막 구분 문자를 제거.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그대로 구분자로 써져 있는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과 맨 마지막에 랭스를 제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에다가 데이터.점 쓰시면 서브스트링 그 부분적으로 꺼내 가지고 쓰자. 이렇게 사용하시고 0번부터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랭스 길이 랭스까지 치면 이제 끝까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까지 뭐 이렇게 해서 랭스니까 마지막 거는 포함하지 않고 랭스 -1이 맨 인덱스 마지막이니까 그 인덱스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쓰셔야 되겠네요. 하시고 데이터를 찍어보는 거죠. 시소를 이용해서 데이터 찍어서 실행해 보시면 그렇게 콤마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분자 제거. 요거 이제 -1이니까 여기 한 글자니까 -1 쓴 거고요. 그 요거 구분자를 변수로 주면 구분자.랭스 길이만큼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변수를 여기 콤마 아니고 뭐 대시로도 쓸 수 있고 뭐 거기에 블랭크도 한 개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 구분자에 해당되는 길이만큼 이렇게 빼기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맨 마지막 구분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제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뭐 생년월일 이런 거 쓸 때 뭐 그 생년월일도 이 예제 중에서 하나가 이제 생년월일 같은 이런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런 것을 지금 보시면 전화번호 같은 거 했고요. 전화번호. 그다음 우편번호도 이제 대시 이런 거 우편번호 이런 거 대시를 이용해서 앞자리 뒷자리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것도 그 맨 처음에 생년월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네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해서 딱 맞춰 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시로 쓸 수 있어요. 생일월일은 뭐 xxxx 뭐 년 다시 뭐 월 다시 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거나 점을 이용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시니까 구분자가 들어갈 것을 가지고 화면에 세팅할 때는 이제 년 선택하세요, 월 선택하세요, 일 선택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따로따로 받죠. 데이터를 따로따로 받았다가 DB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얘를 이제 조립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때 이럴 때 저는 상당히 많이 쓰는 이제 이런 문자열에 해당되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아이디 뭐 입력하세요 이렇게 썼는데 그 아이디나 이름 뭐 아니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 아이디는 블랭크가 없으니까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 외국인 사람들은 이제 대소문자 구별도 하지만 그 이름과 성 사이에 블랭크를 보통 쓰게 되죠. 저희도 이제 블랭크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중간에. 그래서 그 이름 보통 띄어쓰기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띄어쓰기를 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해서 구분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이어 쓰죠. 그래도 다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런데 앞뒤로 블랭크가 있으면 돼요. 앞뒤로 그 공백 문자가 존재하면 안 된다. 문자가 존재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이름을 입력하라 하니까 네임 이꼬로
이렇게 쌍따옴 찍고 뭐 블랭크만 이렇게 잔뜩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LE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다 이거야. 그 앞뒤로 이제 하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네임을 찍으면 저희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네임을 이렇게 찍으면 공백 문자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공백 문자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데이터가 잘 찍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공백 문자를 제거를 해서 찍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백 문자를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앞에 문자 플러스 뒤에 문자 그 맨 앞에 뭐 대괄호 열고 이런 거를 쓰게 되는 거죠. 대괄호 열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끝에다가 대괄호 닫고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요게 요 사이에 공백 문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그 문자를 찍을 때 이제 이렇게 이름을 찍거나 이럴 때 이제 대괄호고 대괄호를 쓰시거나 아니면 별표 맨 앞에다 별표 뭐 맨 뒤에 별표 이렇게 해서 별표 같은 거 대시 뭐 이런 걸 써보시면 금방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백 문자 찾아낼 때 보통 이제 저렇게 앞뒤 문자 특별한 문자를 한번 붙여보시면 거기에 공백 문자가 있다 이런 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백 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쓰시게 되고 이제 그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백 문자 제거 하시게 되면 그 네임에다가 이꼬로 네임.trim 트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뒤 공백 문자를 제거하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요거 그 중간 것도 한 개 띄어쓰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L2 중간에 것도 이제 그 제거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소를 이용해서 다시 네임을 찍으면 그냥 트림만 쓰시면 됩니다. 트림이라고 쓰시고 네임을 찍으면 이제 이렇게 공백이 전부 다 사라지고 중간 그 사이의 공백은 이제 그냥 존재하죠. 존재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L2라고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거죠. 제거해서 여기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다시 네임에다 집어넣자 뭐 이렇게 해서 앞뒤 공백을 제거한 후에 다시 이 네임을 집어넣고 네임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면은 대문자 소문자도 구별을 해야 돼요. 그 한 글자가 소문자여도 구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나 아이디는 모두 대문자로 처리하자. 대문자로 처리하자.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할 때에 그 소문자로 쓴데도 불구하고 그 대소문자 구별해서 아이디가 두 개가 생긴다. 이런 얘기는 이 사이트는 그 대소문자 구별을 해서 사용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대문자로 쓴 거와 소문자로 써서 이제 회원가입을 다시 하게 되면 이제 중복된 아이디입니다라고 체크되면 올 대문자로 처리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대문자로 처리합니다. 네임 쓰고 대문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임 이꼬로 네임을 가지고요. 네임 점그 어퍼 투 어퍼 케이스 대문자로 만들자. 세미콜론. 그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찍어보겠습니다. 네임이라고. 찍어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L2 대문자 올 대문자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요거는 그 중간에 공백 문자 들어가는 것들은요. 나중에 그 공백 문자를 화면상에서 공백 문자를 못 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자바단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는데 화면단에서 얘를 그 입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단에서 아이디나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쓸 때 뭐 공백 문자를 못 쓰게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걸로 하시면 쉽게 이제 저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자바단에서도 저런 걸 이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공백 문자가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백 문자를 없애자라는 이용 쓸 수 있는데 없애자는 것은 리프레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간에 공백 문자들은 이런 중간에 앞에 있는 문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간에 공백 문자 얘 지우개 좀 그러니까 문자들에 해당되는 것은 그 한 글자씩 배열의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한 글자씩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 폼문을 돌려가지고 그 쓰시면 되는데 그 폼문 돌려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공백 문자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인덱스 오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인덱스
어부를 사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상단표 찍고 이렇게 해서 공백 문자가 있는지 물어보고 while문을 돌려서 얘가 없을 때까지 계속 돌리자. 얘가 이제 0번이 되면 이제 돌리는데 이때 이제 리프레시를 합니다. 리프레시. 도큐멘트 중에서요. 그 리프레스 이렇게 해서 리프레스 올도 있고요. 모든 공백 문자에 대해서 이제 쓰자. 그다음에 올드 캐릭터고 뉴 캐릭터입니다. 그 올드 캐릭터는 리프레이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그 올드 글자 문자는 공백 문자가 있는 거고요. 그 새로운 글자 문자는 그냥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그 공백 문자 하나를 지워버려요. 공백 문자 찾으면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서 사용하는 걸로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걸로 이렇게 쓰시거나 얘는 한 개를 찾으니까 모든 걸 찾아서 리프레시 올 이런 걸 사용해서 쓰시면 모든 공백 문자를 지우자. 뭐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공백 문자를 지울 때는 인덱스 서브를 이용해서 공백 문자가 없어질 때까지 리프레시 올해서 그 공백 문자가 있는 거는 공백 문자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드렸고요. 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프로젝트 할 때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쓰시게 되니까 그런 게 있더라도 이게 좀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